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어 좋아하세요? 그건 좀 아니라고요? 그럼 악어백은 어떤가요? 악어백은 사실 우리가 너무 갖고 싶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가 걔네들을 괴롭힐 순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악어 무늬 가방을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록볼록 진짜 악어가 이렇게 연못에서 헤엄을 치는 것 같은 올록볼록 입체적인 패턴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의 두께보다 굉장히 두툼하게 떠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가방을 뜨기에도 적합하고 이 패턴 자체가 양면이 다 같은 무늬여서 이 패턴을 응용해서 블랭킷 같은 걸 뜨셔도 굉장히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전 정말 악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초록색 계통을 사용했지만 색깔 선택을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한 톤으로 뜬 것도 굉장히 깔끔하니 매력있게 여전히 도톰하게 완성이 되었지요.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가 만드는 고바늘 악어백 지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저는 필스웨트에서 나온 이 마크라메 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볼의 양이 꽤 긴 편이어서 요거 한 볼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렇게 두꺼운 실이 아니어도 얇은 실, 중앙굵기 실 아무 상관없이 이 패턴, 이 무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법처럼 예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떤 코스의 배합으로 하는지는 곧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굵기의 실 바늘호스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이 모든 재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영상 아래 이 동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다 상세히 적어 놓을 테니까 꼭 이 실이 아니어도 정말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실의 굵기에 맞게끔 3.5mm 6호 바늘을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기본 재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악어 무늬 패턴처럼 어떠한 정확한 패턴이 들어간 가방은 요구되는 기본 사슬의 개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악어 무늬 패턴을 원통형 가방으로 뜰 경우에는 4의 배수에 3개의 수를 더하고 하나의 기둥코를 더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3개의 가방은 나름 다른 사이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로 작업이 되었지만 같은 규칙 4의 배수에 3개의 수를 더하고 그리고 1개의 기둥코를 더하는 방법으로 시작 사슬을 잡았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조절하셔서 크기 조절하셔서 원하는 가방 사이즈 만드시면 돼요. 저는 모든 실을 안쪽에서부터 꺼내서 쓰는 편인데 오늘도 실패했네요. 약간 순대가 나왔네요. 저는 그래서 제 실의 두께가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니니까 이 실의 두께에 맞춰서 4의 7배수인 28개의 코를 잡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늘을 잡고 이렇게 시작 묶음을 맞는 다음에 저는 이렇게 사슬을 만드는 방식으로 28개의 사슬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28번째 사슬을 꼭 잡고 추가로 3개의 사슬을 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첫 번째 단을 짧은 뜨기로 할 거라서 바로 여기 마지막 31번째 사슬을 꼭 잡고 추가로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얘는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냥 이 첫 번째 단을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둥코예요. 즉 저는 이 첫 번째 단에 31개 28에 3개를 더한 31개의 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여러분의 사슬의 개수 저랑 달라도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조합으로 이 사슬의 개수를 정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여기 31번째 사슬, 여기 기둥코 말고 31번째 사슬, 여기 바늘에서는 한 코 거르고 두 번째 코 여기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한 코에 2개의 짧은뜨기 넣어줄게요. 하나 넣었고요.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2개가 같은 코에 들어가게 해줬고요. 한 바퀴 돌아서 이쪽에서 하나를 더해서 양쪽에는 3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르륵 있는 사슬을 반코씩 활용해서 이렇게 반코씩 활용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완성도를 아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을 보면은 V사슬마다 딸려있는 이런 뒤 코산들이 있어요. 여기에 짧은뜨기 넣어줄게요. 이렇게 코산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렇게, 그 다음도 코산에 짧은뜨기, 코산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나 코산 이런 거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여기 많고 하셔도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지만 아주 작은 디테일로 조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코산에 주르르 짧은뜨기를 해서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으면 이렇게 코산들을 이렇게 끝까지 해결하고 보면 마지막 하나 남은 코산과 하나 남은 이렇게 코가 보이지요? 마지막 한 코에 3개를 넣는 작업은 코산에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앞쪽에 보이는 평범한 V코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산이 아닌 여기 V코에 반을 훅 넣어서 이렇게 한 코에 짧은뜨기 3개, 하나 같은 자리, 둘, 또 같은 자리에 셋. 오호, 요렇게 딱 같은 자리에 하나, 둘,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약간 이렇게 뿅 돌아가는 타원형의 모습이 완성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온 그대로 쭈루루 가면서 나머지 반코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 코산을 활용해서 이쪽 뜨개를 해서 요런 모양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에 보이는 가닥에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반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또 그 옆에도 위에 반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온 그대로 쭉 가주도록 할게요. 온 만큼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완벽하게 대칭을 이뤄서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주고 여기 시작할 때 남겨놨던 꼬랑지 실도 뒤에 살짝살짝 숨겨가면서 깔끔하게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반 코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딱 보면은 이쪽에 한 코에 3개를 넣어서 이렇게 타원형 알지는 모습을 완성해 준 것처럼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뿅뿅뿅뿅 한 코에 2개를 넣었던 거 기억하지요? 그 같은 자리, 한 코에 벌써 2개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서 3개 세트 완성해주고 가장 처음 코 V코 깨어서 통과한 실로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주면 이쪽도 한 코에 3개, 이쪽도 한 코에 3개가 되면서 이렇게 타원형 모습으로 첫 번째 단을 완성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무늬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무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사슬 3개가 필요해요. 짧은뜨기는 이 첫 번째 단만 이용을 한 거라서 지금 빼뜨기를 해준 이 자리에서 바로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세워주고 지금 빼뜨기를 하고 사슬 3개를 세웠던 그 자리 있지요? 완전 여기 같은 자리로 바늘을 쏙 넣는데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라서 바늘에 실 걸어 넣고 걸고 빼고 요 3가닥 세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빼는 한길긴뜨기를 지금 같은 자리에 2개를 넣어주고요. 방금 하나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딱 같은 자리에 3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요? 얘는 사슬 3개로 시작한 기둥코의 역할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기둥코는 코스에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한길긴뜨기 3개가 한 자리에 들어간 모습이 되었어요. 자, 여기 3번째 이 사슬에서 하나, 둘, 3번째 사슬 자리에 이 마커를 표시를 해줄게요. 왜냐면 한 바퀴 돌아서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걸 조금 잊어버리지 않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3번째 사슬 표시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3개의 코를 걸러 줄게요. 하나, 둘, 3개 코 거르고 여기
네 번째 코로 이렇게 바늘을 쑥 넣어서 확 당겨주고요. 이렇게 짧은뜨기 해줄게요. 짧은뜨기는 확 당겨서 해줘야 되겠지요. 공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당겨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지금 짧은뜨기를 한 요 자리, 바로 요 자리에서 또 사슬 3개 만들어 줄게요. 지금 짧은뜨기하고 사슬 3개를 세웠던 그 한 자리, 딱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3개를 넣어줄게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고요. 같은 자리 2개 해줬고요. 또 같은 자리에 3개 해줬고요. 요렇게 딸랑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랑 사슬까지 해서 요렇게 4개가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긴 4개고 왜 여긴 3개였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3개짜리도 한 바퀴 돌아서 나중에 온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4개가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얘는 한길긴뜨기 2개 해서 3개 맞고요. 얘는 한길긴뜨기 3개 해서 4개가 맞아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3개의 코 걸러주는데 얘가 상황에 따라서 실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져서 그 다음 코가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당겨서 요거 사용이 된 코, 사용이 안 된 코 요거 헤아려 가면서 하나, 둘, 3개의 코 거르고 4번째 이렇게 3개 코 거르고 4번째 코로 바늘에 아무것도 걸지 않고 쑥 넣고 확 당겨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만 해줄게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그 다음 또 같은 자리예요. 짧은뜨기하고 사슬 3개 세웠던 바로 그 한 자리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넣어주면 옆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지요. 또 옆에 3코를 거르기 위해서 확 당겨서 이렇게 또 하나, 둘, 3개의 코 거르고 4번째 코로 가줄게요. 그냥 짧은뜨기예요. 그래서 공간 두지 말고 타이트하게 당겨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짧은뜨기가 들어간 이 자리에서 바로 사슬 3개. 그리고 우리 짧은뜨기하고 사슬 3개 세운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로 한길긴뜨기 3개가 가는데 한길긴뜨기에 대한 짧은 잔소리 한번 드리면 바늘에 실 걸어서 이 자리에 쏙 넣고 세 실 걸어 정말 빼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모양이 균일하고 같은 높이로 나오는데 바늘에 실 걸어 넣고 걸고 뺄 때 여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길게 빼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높이가 다르고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한길긴뜨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항상 바늘에 실을 걸어서 넣고 걸고 뺄 때 이렇게 얄팍하게 살짝만 빼서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니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길긴뜨기 3개가 같은 코에 들어가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코를 걸을게요. 하나, 둘, 3개 코 거르고 4번째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가 된 그 자리에서 사슬 3개를 세우고요. 딱 같은 자리, 딱 같은 자리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넣고 또 확 당겨서 여기 코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3개 코 스킵하고 4번째 코로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쪽 끝으로 우리가 갈 건데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자,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모서리 코너에 있는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와 사슬 3개가 가야 돼요. 코스 맞추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쭉 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저는 지금 삥 돌아서 거의 끝에 마지막 무늬 하나를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 무늬를 하기 위해서 또 확 당기고 이렇게 하나, 둘, 3개 건너뛰고 4번째 코로 짧은뜨기 해주고요. 여기서 바로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자, 이렇게 3개까지 해서 이렇게 4개 세트 만들어주면 그 옆에 또 남은 코, 건너뛰어야 되는 코 하나, 둘, 3개가 보이지요? 얘는 빼뜨기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코가 남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2개나 4개가 남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 잡아서 3개 코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의 개수가 틀렸을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의 코를 거르고 얘는 빼뜨기 연결 부분 딱 보면은,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 위치는 바로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3개, 얘는 한길긴뜨기 2개밖에 없었어요.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2개를 세워줬던 요 3개가 다 만나는 그 하나의 코, 바로 여기로 가서 우리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이번 단에 가장 시작하는 그 코의 위치였지요. 이렇게 사슬 3개 나오고 한길긴뜨기 2개 했던 일로 가줄게요. 여기에 바늘을 쏙 넣어서 이쪽의 실을 이렇게 좀 바싹 당겨서 셋실 걸어 빼오고 이렇게 2개의 가닥을 당겨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짧은뜨기를 해준 이 위치에서 그대로 사슬 3개, 그리고 이 사슬 3개는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빼뜨기로 합쳐줄 건데, 합쳐주는 곳의 위치는 바로 여기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둘, 3개의 사슬 세웠던 그 사슬 3번째 여기 사슬에다가 이제 마커를 빼고 이렇게 3번째 자리 중앙을 쿡 찌르셔도 되고 V코를 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이니까 V코를 다 끌게요. 이렇게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여기도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같은 모양이 생기면서 이 옆에 것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이렇게 해서 2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뒤집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뜨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무늬가 균일하게 오고 앞과 뒤를 돌려가면서 만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만나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낸 거기에 다시 바늘을 이렇게 꽂고요. 지금 이렇게 바늘이 꽂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바닥 무늬가 보이는 쪽이 겉쪽이죠. 이렇게 뒤집어서 뭔가 복잡한 안쪽을 이렇게 뜨는 사람, 나 쪽으로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뜨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요 실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고 바로 여기 사슬 3개, 마지막 합쳐질 때 이렇게 사슬 3개 때문에 생긴 돌려서도 보이는 이 공간으로 바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이렇게 바싹 당겨서 빼뜨기를 이 자리에 한 번만 해줄게요. 이렇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고 이 자리에서 바로 사슬 셋, 하나, 둘, 셋, 3개를 해주고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만나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사슬의 3번째 코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놔 줄게요. 방금 빼뜨기에서 사슬 3개 만들었던 이 공간이지요. 이 사슬 3개 때문에 생긴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넣어줄게요. 하나, 둘. 자, 여기 또한 한 바퀴 돌아서 합쳐져서 4개가 되는 거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여기는 한길긴뜨기 2개를 마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3코 거르고 짧은뜨기 해줬던 그것처럼 이제 뭐 3코 이런 거 셀 일 없고 어디다가 짧은뜨기를 해주냐면 바로 여기에요.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한길긴뜨기 기둥, 지금 뒷면이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대놓고 하나, 둘, 3개 있는, 그리고 사슬 있는 여기 바로 3번째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으로 가줄게요. 기둥을 바로 통째로 이렇게 후 퍼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푸는 것처럼 후 퍼서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바싹 당기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여기서 바로 사슬 3개, 이렇게 사슬 3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3개는 바로 여기 공간에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슬 3개 공간으로 바늘에 실 걸어서 쑥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3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요런 모습. 뒤집어 보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아직은 잘 모르겠지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는 위치도 이렇게 요 한길긴뜨기 3가닥 중에 가장 왼쪽 가닥, 정말 헷갈리시면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중에 이쪽에서는 가장 오른쪽, 이쪽에서는 가장 왼쪽, 여기를 쑥 퍼서 좀 바싹 당겨주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요 해준 요 자리에서 바로 사슬 3개, 그리고 바로 옆에 살짝 뒤쪽에 이렇게 사슬 3개 때문에 생긴 공간으로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은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전단에 만들었던 이런 기둥들 중에 가장 왼쪽, 찾는 방법은 기둥 3개 쪽에 왼쪽을 찾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뻥 뚫린 거 바로 옆에 있는 여기를 찾으시는 게 조금 더 쉽겠지요? 이렇게 푹 퍼서 당겨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그리고 바로 이 공간으로 한길긴뜨기 3개. 자, 여기 구멍 뻥 뚫렸네.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기둥을 이렇게 퍼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여기 요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이때 한길긴뜨기도 이렇게 실걸어 넣고 걸고 빼고 여기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이렇게 같은 높이로 한길긴뜨기 3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퍼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그 옆에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자, 이 정도 해놓고 살짝 뒤집어 보면 요렇게 입체적으로 볼록볼록 올라온 무늬 이제는 살짝 볼 수 있지요? 계속 만들면 더더더 입체적인 무늬 볼 수 있으니까 더 계속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구멍 뽕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찾아서 기둥을 통째로 퍼서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3개, 옆에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바로 여기 구멍 있는 곳 옆에 한길긴뜨기 통째로 짧은뜨기 사슬 3개, 옆에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쪽 거의 끝까지 왔어요.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 퍼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사슬 3개, 그리고 여기 사슬의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가 있어요. 살짝 뒤집어 보면 이쪽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쪽에서는 가장 오른쪽, 이쪽에서는 가장 왼쪽, 이렇게 3개의 기둥에 가장 왼쪽 여기를 푹 퍼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3개, 둘, 3개를 세워주고 어디랑 합쳐지느냐? 여기랑 합쳐주시면 돼요. 즉 사슬 3개 세우고 한길긴뜨기 2개만 하고 시작했던 여기, 우리가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놓은 여기랑 합쳐줄게요. 마커 빼고 여기 사슬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반코를 끼워볼게요. 깨서 빼뜨기로 연결, 자자자작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살짝 뒤집어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무늬의 어떠한 무늬들이 이렇게 보이지요? 오호, 더 만들고 싶은 욕심이 마구마구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뒤집어 가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 단은 요렇게 요쪽 방면으로 뜨고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또 요렇게 뒤집어서 여기 바닥 무늬가 있는 요쪽으로 뜨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빼뜨기를 해놓은 그 상황에서 살짝 뒤집었지요? 그럼 왼쪽에 또 이렇게 사슬 3개가 쭈루룩 있는 그 공간이 보여요. 이쪽으로 바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세실 걸어 빼고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이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난 이쪽으로 갈 거라고 하고 방향 표시를 해준 다음에 사슬 3개. 자, 사슬 3개 여기 코에 다시 합쳐줄 거라서 저는 스티치 마커를 계속 표시하지만 나는 표시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요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도 알기 편하라고 계속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뻥 뚫린 다시 이 사슬 3개의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만, 시작은 무조건 2개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3개씩 하고요. 자, 이렇게 3개 세트를 마련을 해주고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도 방향만, 뜨는 방향만 바꿨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즉 이번이 오히려 더 찾기 쉽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3개. 이게 좀 실이 무늬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여기를 이렇게 푹 퍼서 실 바싹 당겨 짧은뜨기 해주고요. 이렇게 바싹 당길수록 이쁘니까 꼭 당기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그리고 바로 살짝 뒤쪽으로 가 있는 이 사슬 3개의 공간에 바늘의 실 걸어서 이쪽 공간, 뽕 뚫린 이쪽 공간으로 바늘의 실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처음만 2개고 나머진 무조건 3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뒤로 좀 훅 꺼진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입체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이 한길긴뜨기 3개.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갈라 놓으면 하나, 둘, 3개 중에 세 번째 이 한길긴뜨기 푹 퍼서 바싹 당겨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3개. 그 다음에
다음에 사슬이 약간 뒤로 간 거, 이거 정상이에요. 여기 뒤로 간 요 사슬 3개에 한길긴뜨기 3개. 호호. 즉 전단이랑 방법은 같고 보이는 쪽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쪽이 정말 찾기 쉬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중에 가장 왼쪽, 이쪽이 더 앞면이라서 찾기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사슬 3개 해놓고 이쪽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또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 3개 중에 가장 왼쪽 푹 퍼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그리고 이쪽 사슬 3개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자, 요 정도만 해도 오호! 이야, 이거 뭐냐 싶을 만큼 아주 예쁜 엄청 입체적인 패턴. 오, 툭툭 튀어나오고 쑥쑥 들어가는 이런 느낌의 엄청 입체적인 패턴 나왔지요. 딱 같은 방법으로, 완벽하게 같은 방법으로 쭉 떠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딱 해주고 보면은 요렇게 또 한길긴뜨기 3개 보이지요? 짠짠짠, 요렇게 하나, 둘, 3개의 한길긴뜨기, 왼쪽에 있는 요 한길긴뜨기 푹 퍼서 짧은뜨기 해주고, 여기서 바로 사슬 3개,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스티치 마커 해놓은 시작할 때의 사슬 3개 여기랑 합쳐주도록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나 둘에 한길긴뜨기 있고 사슬 3개 있었던 여기에요. 하나 둘, 3번째 이렇게 반코 찔러서 빼뜨기 해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여기도 한길긴뜨기 3개 사슬 이렇게 합쳐진 모양 옆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가방의 바닥을 딱 요만큼 완성을 했어요. 오호, 엄청 심각하게 입체적으로 완성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 단도 또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다만 뒤집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요번 단은 이렇게 겉모습이 우리에게 보였다면 또 뱅그르르 돌려서 가방의 안쪽 이렇게 살짝 아예 이렇게 뒤집어서 까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저는 까뒤집어 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사슬이 보이지요. 그 안으로 쏙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하고요. 이 빼뜨기의 뜻은 난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사슬 3개,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시작할 때는 3개가 아닌 2개, 2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둘 3번째 코 혹시 몰라 또 저는 표시를 해 놓을게요. 다음은 방향만 바꿨지 또 완벽하게 같아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중 가장 왼쪽 아이를 푹 퍼서 확 당겨서 짧은뜨기 해주고, 여기서 사슬 3개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있는 사슬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3개 중 가장 왼쪽 코 확 퍼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3개, 그리고 요 사슬의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짠! 자, 똑같은 방법. 우리가 그 전에 2단 연속 똑같은 방법으로 했던 방법 그대로 쭉 해서 여기까지 와 볼게요. 딱 같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이 연결하는 방법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또 거의 끝까지 왔어요. 요렇게 요 방법을 고수하시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확 까뒤집어 놓고 해야 안 헷갈리니까 우리 확실하게 까뒤집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또 세 번째 여기 짧은뜨기 하나에 넣고 야, 그 다음에 사슬 3개에 넣고 뒷 여기 사슬 3개의 공간에 한길기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떡하지? 나 어디로 가지? 하고 고민하지 말고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옆을 보면 이렇게 한길기뜨기 3개가 보여요.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보면은 이렇게 한길기뜨기 3개 기둥이 보이니까 이 중에 세 번째 가장 왼쪽의 아이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바싹 당기면서 해주시고 바로 사슬 3개. 은근히 이런 패턴들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 하다 보면 아하 하고 포인트를 아는 순간 계속 반복된 거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합쳐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 마커를 표시를 해 놓으셨다면 저처럼 마커 빼고 해 놓으시면 되고, 마커를 안 해 놓으셨다면 이 사슬 3개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코 방구 푹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4가닥, 하나, 둘, 셋, 4가닥이 세트처럼 보이게 완성을 해 놓고 다시 까뒤집어서 제 정신을 차리게끔, 오호, 엄청 입체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엔 다시 살짝 뒤집어서 보면은 요번에는 이쪽 겉쪽이 앞쪽으로 오게끔 해놓고 바로 왼쪽의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 넣고 사슬 3개. 나는 계속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꼭 계속 여기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넣고 요 공간에는 처음은 무조건 한길긴뜨기 2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정말로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중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다 펴서 보면 3개군. 그 중에 왼쪽이야. 여기를 쑥 가서 짧은뜨기에 넣고 사슬 3개. 그 다음 뒤쪽에 살짝 숨어있는 사슬 3개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단위 짠 간다고 이 무늬가 하나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앞뒤 작업을 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늬가 하나 생기는 거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무늬 2개 나왔고요. 6개 무늬 더 나오게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더 길게 만들고 싶으신 건 오롯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도 쭉 한번 작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쭉 한번 원하시는 높이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애벌레 지나가는 것 같은 무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왔고요. 10개는 반쪽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무늬, 애벌레 무늬가 들어가려면 2단이 약간 앞뒤로 겹쳐져야 이런 무늬가 나오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딱 멈춘 상황이에요. 즉 요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멈춘 상황이에요. 다시 뒤집어서 안쪽으로 한 단을 더 진행해야 이렇게 볼록볼록한 무늬가 생기는데 그 다음 단부터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도 또 겉으로 나와서 또 똑같은 상황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단은 딱 이런 모습으로 멈춰져 있으셔야 돼요. 즉 짝꿍이 아닌 한쪽만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높이를 마무리 지셔야 되고요. 그때야 단수를 헤아려 보면은 여기 시작했던 여기가 가장 첫 번째 단이지요. 여기 한 단,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둘 이루어져야, 요렇게 하나, 2단이 합쳐져야 한 무늬가 완성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덟, 열아홉, 20
이렇게 20번째 단까지 뜬 상황이에요. 무늬만을 따지며 홀수 짝꿍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쪽만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높이는 어느 높이로 하셔도 다 여러분의 마음인데, 이렇게 지금 저와 같은 딱 이 모습으로 겉면에서 이쪽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합쳐서 마무리 짓는 짧은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치는 부분, 여기 한길긴뜨기 3개 중에 가장 왼쪽 이렇게 푹 퍼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또 사슬 3개를 만들어서 이쪽에 빼뜨기 연결을 해주는 게 원래 코스지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단부터는 짧은뜨기 단을 만들어 줄 거라서, 자,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코, 요렇게 세 번째 코 요 자리에 푹 꽂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렇게 파도가 치는 듯한 이 무늬들을 깔끔하게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플랫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가 영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정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무늬들마다 이렇게 볼록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무늬마다 우리가 4코씩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기둥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요렇게 얘가 아무리 이렇게 올라갔다 옆으로 가고 뭐 구멍이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위에 이렇게 코스만 따지면 4개의 코지요. 얘도 이렇게 코스만 따지면 4개의 코. 얘는 사슬 2개는 한길기뜨기처럼 기둥의 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4개 코씩 4개 코씩 주워줘야 돼요. 즉 코를 하나씩 주워줄 때는 위에 코스로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둥,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을 세워주시는 게 좀 편해요. 지금 여기 초록색 첫 번째 기둥에는 짧은뜨기가 하나가 된 거고요. 이렇게 2개의 기둥이 남았죠. 이 한길긴뜨기 2개의 기둥 위에 있는 V코 이렇게 깨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이쪽은 3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3개의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를 더 보충해 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4개를 해줘야 되는데 위에 코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통째로 이 구멍으로 쑥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하나, 둘, 셋, 아니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둘, 3개의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3개의 코만 짧은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 무늬에 이렇게 4개의 코를 집어줬고요. 그 옆에 또 구멍 쏙 뚫린 여기로 바늘 쓱 넣어서 1개 만들어주고, 그 옆에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오호. 이렇게 줬더니 벌써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플랫하게 정리가 되었지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자, 여기 또 구멍 뻥 뚫린 여기로 쓱 넣어서 하나의 짧은뜨기 해주고, 그 옆에 하나, 둘, 셋. 얘는 아니에요. 하나, 둘, 셋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밑에 한길긴뜨기가 3개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4개 세트. 같은 방법으로 이제 쭉 해주시면 돼요. 구멍으로 쑥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도 3개의 한길긴뜨기 위에 한 컷씩 짧은뜨기 하나. 짠. 자, 이런 방법으로 삥 둘러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 볼게요. 자, 거의 끝까지 왔지요. 요렇게 한 무늬당 4개가 오는 규칙을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균일한 무늬가 나오니까. 자, 마지막 무늬를 발견했습니다. 구멍에 쏙 넣어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마지막 무늬까지 했더니
다시 얘를 만나는데, 얘를 만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편견 없이 그냥 만나야 되니까 얘는 짧은뜨기 3개로 시작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얘는 옆집이고요. 이렇게 3개. 그럼 얘도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 뻥 뚫린 여기로 쑥 넣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꽂아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4개 있고 여기 살짝 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옆집도 4개, 여기도 4개, 나도 4개. 즉 모두가 4개. 아주 평화롭게 4개씩 나눠 갖는 그런 짧은뜨기 단이 첫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단 했더니 아주 울퉁불퉁하고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지요. 물론 더 하면 더 깔끔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이용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치 마커를 이용해서 시작 코는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가 시작 코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3총사 때문에 생긴 하나, 둘, 3개 있고 바로 여기도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예, 첫 번째 팀도 완벽하게 이렇게 4개의 고 짧은뜨기가 되었지요. 이 모든 걸 나눠 가진 이 4개 팀의 짧은뜨기를 한 단에 한번 삥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삥 둘러줄게요. 이 코수는 당연히 4의 배수가 되겠지요. 쭉 한번 한 코에 하나씩 둘러줄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한 단을 더 했더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지요. 다시 스티치 마커를 만났다는 뜻은 이번 단의 끝이 아니고 이번 단의 시작이라는 뜻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짧은뜨기를 해 넣고 그 자리에 스티치 마커를 딱 표시를 해 놓으면 자, 또 이제 짧은뜨기 단은 2단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단추를 넣을 구멍을 같이 만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나는 단추 싫다, 나 단추 진짜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고 짧은뜨기 단으로 계속 돌리셔도 돼요. 하지만 단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단추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무늬는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 쏠려서 중앙의 위치를 찾기가 쉬워요. 눈대중으로 콕 집어도 여기가 중앙이지요. 여러분도 중앙의 위치를 찾아서 중앙의 위치에 내가 달 단추의 너비만큼 공간을 확보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딱 중앙을 기준으로 5개의 코를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요거는 여러분 알아보시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 원치 않으신 분은 마커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이렇게 5개의 코 요만큼의 너비, 지금 스티치 마커 포함한 곳의 너비를 단추구멍으로 확보하도록 할게요. 단추가 저보다 작거나 하신 분들은 당연히 2코, 3코로 줄이셔도 돼요. 저는 왕단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왕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짧은뜨기를 주르륵 해서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까지 가줄게요. 저는 마커가 있는 곳부터 띄는 거라서 마커 있는 곳에 전 코까지만 이렇게 뜨개를 진행을 하고 저는 5코를 단추의 공간으로 쓸 거라서 사슬을 5개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5개의 코를 스킵하고 또 이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으로 가줄게요. 5개의 사슬을 만든 만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코 스킵하고 이렇게 6번째 코로 쏙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짠, 그러면 이렇게 같은 길이의 공간으로 뻥 뚫리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코는 또 이렇게 짧은뜨기를 주르르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둘러서 스티치 마크가 있는 데까지 올게요. 자, 거의 또 끝까지 왔군요. 이렇게 2코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다음 단의 시작인 스티치 마커를 또 만나지요. 얘를 살짝 빼서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놓고,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놓고 다시 마커를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단은 그냥 짧은뜨기를 쭉 해줄 거예요. 얘를 포함해서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짧은뜨기를 가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딱 온 상황에서 얘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호, 얘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렇게, 얘가 지금 5개의 코로 이루어진 부분이지요. 코스 저랑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여기 맨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코산을 주어서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산으로 뜨개를 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싹 뒤집어 보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요렇게 V 모양의 코 뒤에 5개의 코산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 눈에 확연히 보이는 코산은 4개고, 첫 번째는 이렇게 살짝 코산 아닌 척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얘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어쨌든 나의 코스가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그 개수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전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5개의 코산을 주어서 짧은뜨기 해볼게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반코씩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완성도, 우리 또 완성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완성도를 한번 올리기 위해서 코산을 이렇게 까뒤집어서 이렇게 첫 번째 코산을 주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요. 두 번째 코산도 주어서, 물론 여전히 나 코산 따위 너무 싫어, 정말 짜증나 하시는 분들은 반코씩 하셔도 돼요. 엄청나게 대세의 지장은 없으나 완성도 말하고도 민망한 완성도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5개를 여기서부터지요. 이렇게 5개의 코, 사슬이 5개여서 이렇게 5개의 코 짧은뜨기를 했고요. 다시 여기, 다시 이쪽 팀의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다시 여기는 V코를 끼워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 여기까지 왔고요. 다시 스티치 마커를 빼고 다음 단의 첫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한 단만 더, 딱 한 단만 더 짧은뜨기를 한 바퀴, 한 코에 하나씩 뺑 두르고 올게요. 자, 또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마커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 직전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구멍이 뽕 뚫린 것을 기준으로 아래 2단, 위에 2단 이렇게 비율이 맞게끔 처리가 되었고요. 마지막 한 단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이 가방 본체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요번 단. 자, 그 다음 단은 우리가 빼뜨기를 할 거라서 얘를 빼고 이번 단의 가장 첫 코, 여기에서도 그냥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V 고중이 위에 있는 요 반코에만 빼뜨기를 할게요.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요렇게 반코 끼워서 빼뜨기. 여기 지금 첫 빼뜨기는 또 표시를 해놓을게요. 요거 다시 찾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첫 코는 해놓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반코에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V코 하나에서 위에 반코에만 빼뜨기, 그 옆에도 반코에만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반코에만 빼뜨기를 해서 하단을 삥 둘러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또 거의 끝까지 왔어요. 마지막 코, 이렇게 진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딱 해놓고 첫 번째 아이랑 합치기 전에 쭉 빼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실을 잘라주고 쭉 빼서 얘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 이번 단의 첫 번째 코 무시하고 그 다음 코 이렇게
이렇게 V코를 아래서부터 위로 통째로 끼워주고요. 사사사삭 당겨주고, 이 실이 시작된 곳 있지요? 여기 이렇게 실이 시작돼서 시작된 여기 V코 중앙으로 바늘을 쏙 넣어서 뒤로 쑥 빼서 사사사삭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지요? 요 실은 안쪽으로 잘 숨겨줄게요. 자, 저는 이제 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실로만 만드는 귀엽고 통통한 단추 만드는 방법 제 채널 다른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단추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다 놓고 요 실은 뒤로 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짠, 이렇게 놓고 이 뒤로 바늘을 푹 꽂아서 요 실들을 당겨줄게요. 자, 이렇게 달면 정확하게 단추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지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 생각을 하고, 요 단추는 돗바늘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코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실을 고정을 해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가방에 단추까지 깔끔하게 달았고, 지금 실이 저는 한 요만큼이 남았어요. 남은 실을 활용해서 가방의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사슬로 쭉 가방의 길이만큼 만들어 줄 건데요. 요렇게 시작할 때 넉넉하게 이 부분을 가방에 연결하는 역할로 사용할 거라서 끈을 한 2-3cm 정도 남겨두시고요. 몇 코로 만드느냐 보다는 저는 딱 1m의 사슬을 만들어 주도록 해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방끈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짧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1m로 시작을 해서 다 완성을 하면 한 1m가 조금 넘겠지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1m 10까지 쫙 늘어날 테니까 저는 일단 1m 정도의 사슬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1m의 사슬을 만들었어요. 저도 몇 코인지는 몰라요. 길이로만 쟀더니 1m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짧은뜨기로 우리가 맨 처음에 가방의 바닥 딱 이 부분을 만든 것처럼 만들어 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을 조금 더 납작하고 옆으로 길게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V코 반코를 끼워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지금 내가 몇 코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 최고 예쁜 방법은 뒤에 이렇게 코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뜨개를 해주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좀 더 깔끔하고 완성도 있는 그런 가방끈이 되니까 이렇게 코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왔어요. 여기 맨 마지막 코는 뒤에 그 코산이 아닌 이렇게 중앙, 그냥 코의 중앙을 찔러서 이렇게 하나를 해 넣고요.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 하나 더의 의미는 이제부터 얘는 이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연결할 때 쓸 거니까 뒤로 숨기지 말고 그냥 빼놓고요. 요렇게 이제 옷만큼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가줄 건데, 아까 가방 바닥 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지요. 이렇게 V코씩 보이나 위쪽에만 이렇게 끼워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옆에 가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쪽 부분 자체가 가방 안쪽으로 숨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쏙 넣어서 저는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 빼뜨기가 가장 첫 빼뜨기가 되겠지요.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혹시 몰라 스티치 바꿔 해놓고 이렇게 그 옆에 코들도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빼뜨기를 둘렀더니 이렇게 아주 두툼하고 튼튼한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양쪽에 다 끈을 남겨서 커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 남은 실들로 돗바늘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넓적한 부분을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가방 옆으로 딱 정확하게 가방 옆으로 붙여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실이어서 실 색깔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조심해서 달아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가방의 겉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제가 보는 쪽이 가방의 안쪽이 되도록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달아주는데, 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실이 여기 실과 색깔이 좀 달라서 안단만 이렇게 떠가면서 튼튼하게 달아줘 볼게요. 자, 이렇게 가방 끈까지 튼튼하게 다 달아봤어요. 저처럼 가방 끈의 색깔과 이 부분 색깔이 다른 분들 겉으로 이렇게 실 색깔 튀어나오지 않게 주의해서 달아주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악어 무늬백 다 만들어 봤어요. 입체적인 3D 패턴 재밌었지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버튼 꼭 눌러두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